그건 별 활용 가치는 없네. 요거는 그냥 별로 볼 가치가 없다. 이게 다 한 사람 산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이모 후계자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원이 되느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영장, 숲속 야영장 두 가지예요. 숲속 야영장은 임업 쪽에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소나무 팔아봐야 돈이 안 돼요. 낙엽송보다도 값이 많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임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장문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첨부 파일까지 막 산 사진이랑 뭐 이런 지도까지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사연 한번 들어보고 뭐 답변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험하고 뭐 도전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배어 계신 분 같아요. 읽어보니까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팜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은 스마트팜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회사원이 아니라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다가 아버님께서 친척분이랑 같이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산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가지고 임업으로 이렇게 해서 가족들한테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산이 조사를 해보셨는데 모두 급경사고 근처에 마을도 없고 한데,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노트북 보이시잖아요. 그 노트북에 자료를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이분이 가지고 계신 산이래요. 산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제천에도 하나 있으시고 충주에도 하나 있으시고 단양에도 하나가 또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런 것만 보고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나요? 뭐 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요? 현장에 가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계략적인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급경사라고 적혀 있고 또 맹지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은 9,600평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예. 생산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전원개발사업 구역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이니까 거기서 일단 임업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임업은 가능하다. 그렇지. 근데 이제 가축 사육 제한이라니까 거기다가 축사를 하거나 양계를 하거나 어떤 기타 염소를 키우거나 하는 수 있는 지역은 안 된다. 요것도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가축을 기르고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축사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계 같은 경우는 임업으로도 또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양계 자체는 축산업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산에서도 이게 허가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축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맞다. 근데 지목이 임야에서도 기를 수가 있다. 행위 허가가 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다 제한 지역이다.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질문드릴 의도 자체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지만, 양계업을 하기 위해서 임야에다가 양계장을 만든다든지 이러신 분이 정말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이 지원 사업이라든가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업 쪽에서 받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산림청이라든지 임업진흥원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축산 쪽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에 관련된 지원 사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생산활동이라면 79개 품목, 예를 들어서 수신류, 뭐 약초류 이래 갖고 그러면 가축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업에 지원하는 거에 한정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계를 하는 건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축산에서는 내가 모르겠어요. 다만 임야에서도 그 활동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지자체의 허가 부서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낼 수 있다. 다만 이제 전국에 그걸 하는 분들은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산 경사도 이런 걸 나타낸 것 같은데, 이거는 조림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붉은 지역은 고로쇠나무, 굴참나무, 낙엽송이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화렵수림인데 급경사 지역도 있고 완만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뭘 할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양계를 하는 사람은 양계나 염소를 산에서는 이제 양계나 염소를 많이 키워요. 이걸 하는 사람은 요새 이제 닭을 키우면 양계장에 대량으로 키우다 보니까 계란의 질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것보다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제 산에다가 기르는 거예요. 방사해서. 그러면 얘네가 이제 날기도 하고 산에 벌레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계란을 생산하면 이게 영양 내지는 친환경 나부터도 그걸 먹지 양계장에서 나오는 걸 먹지는 않는다는 가격이 거죠. 동일하다면. 좀 비싸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양계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원주택지 개발도 나왔는데, 임업을 하면서 뭐 산림을 개발한다. 이거는 사실 장려하는 것이 조금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 면적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임업을 한다 그러면 육림, 나무를 조림해서 그 나무를 키워서 판매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 하층에다가 예를 들어서 약초, 산나물 이런 것을 기르고 뭐 약용작물을 기르는 방법, 그것을 이용해서 체험 농장을 경영하는 방법, 또 그 안에서 생산시설을 하는 이런 것들로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변 드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렇게 산을 갖고 있다면 여기 산에다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일단 현장에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 사진상으로만 얘기했을 때. 나는 체험 농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산이 다른 곳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 체험 농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체험 농장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도시와의 거리.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 장목,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맹지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 맹지를 다시 뭐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따로 또 알아보셔야 될 거고, 여기 직접 산주분께서. 그럼 일단은 체험 농장은 뒤로 하고, 임산물을 만약에 꼭 재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작물을 키우시겠어요? 일단은 음지식물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화렵수, 낙엽송, 고로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햇빛이 안 들어가는 건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 작물은 못 심죠.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건 못 심죠. 그럼 음지식물을 심어야 되겠죠. 음지식물에는 뭐 정해져 있죠. 뭐 산양삼, 산마늘, 곰취, 곤드레, 취나물 뭐 이런 것들, 나물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음지식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산에는. 그렇지. 벌목을 하지 않는 한. 요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판매하기까지의 기간이나 또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뭐 저희가 따로 뭐 그동안 설명 많이 드리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또 산주분께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제천에 있던 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농림지역이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환경보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산 같은 경우는 소로 한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지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산인데, 여기는 이제 충주 동양면에 있는 산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급경사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일단은. 그리고 환경보전림이라고 되어 있고, 소나무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평수 좀 크네요. 38,000평.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고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목상이고, 여기 보면 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환경부에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아요. 산주도 모르는데 생태계가 좀 잘 보존이 돼 있으면 이렇게 다 지정을 해놓는 거, 이거는 산주하고 협의 없고 이거는 규제거든요. 일단 요거는 지금 또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근데 그건 일단은 차지하고, 왜냐면 이제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 소로 급경사 생산관리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도로가 보니 접혀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고, 그럼 이 속에서도 첫째로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나무를 몽땅 베어내고, 이건 이제 놔둬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요즘은 환경적으로 산주를 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베어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로쇠나무라든지 그 이외에 성장하는 데에 생산성이 있으며 탄소 흡수와 환경 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소나무
팔아봐야 돈이 안 돼요. 낙엽송보다도 값이 많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향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거는 수종갱신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수종갱신에 환경보존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한을 받는다. 두 번째, 그럼 배내지 않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 생산 사업을. 그렇더라도 환경보존님이라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가 있어서 이거는 좀 걸림돌이 되네요. 만약에 한 40% 정도는 환경 보존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 입지 조건이 마을과 도시와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갱신을 해서 생산성 있는 나무를 재배할 것인가. 좀 장기수로? 네, 장기수로. 그리고 이거를 존치를 하면서 이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육림을 할 것인가, 단기 임산물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육림을 하더라도 이거를 보존해서 나중에 베어 파는 육림을 하더라도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단기 소득 임산물을 선정을 하는 게 맞다.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죠. 다음 산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자, 여기 산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님이 일단 아니에요. 아닌 대신에 보존관리지역이네. 네, 여긴 또 보존관리지역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건 별 활용 가치는 없네. 요거는 그냥 별로 볼 가치가 없다. 예. 네, 요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그 제한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또 네 번째 산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 사람 산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어쨌든 넘어갈게요. 지금 요 필지를 봤을 때 이렇게 끊어서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덩어리로 보면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다 근데 좀 보전 관리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환경 보전림이고, 여기 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했던 산과 거의 동일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맹지 같은데? 아니 여기 네? 네, 여기 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요게 붙어 있네, 그죠? 요게. 네, 길이 인접해 있어. 다행히. 요렇게 붙어 있네. 두 필지는 서로로 되어 있네. 위성산으로 봐도 경사가 세네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육림. 여기 보면은 고로쇠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든 굴참나무를 이용해서 도토리 생산을 하든 단기 임산물을 하든 그 정도지 다른 6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산을 전부 다 한번 봤는데 하나하나씩 끊어서 말해주셨잖아요. 본인이 이 산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소유자다 라고 하시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입장에 대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산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한 필지에만 내가 이렇게 좀 집중 투자를 해서 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로 임산물을 뭐 심든지 장기수 재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조건이에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이제 호수가 보여요. 이게 청평호수인지 단양호수인지 충정호인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도로에 다 붙어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6차 산업에 관련된 또 내지는 체험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산 자체로 놓고만 봐서는 별 허락 가치가 없다. 본인이라면 이 산을 삽니까? 일단 가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요 자료로만 봤을 때 이 호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일단 알지 못하니까 그건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관건이라는 거지. 경치가 보인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살지 말지를 결정 내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급경사가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도심 인근에, 서울 인근에 가까운 곳이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할 수가 있죠. 질문자분께서는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도 그래서 뭐 정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들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진 건데, 요거는 뭐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정답이 없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접 보더라도 사실 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화렵수림은 그냥 음지식물을 심어야 되는구나. 양계는 뭐 축산 쪽으로 뭐 이렇게 하되 임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뭐 약간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캠핑장 얘기를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캠핑장에 한때 관심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 관련해가지고 또 그냥 간단하게만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긴 해볼 건데, 예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로 정보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임업 후계자가 되면 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캠핑장을 차리는 데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뭐 2억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받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임업 후계자는 말 그대로 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선발해서 여기에 종사하도록 기반을 잡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임업 후계자라고 그러는데, 캠핑장을 하려고 임업 후계자를 하면 그게 과연 그 취지에, 선발 취지에 맞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임업 후계자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림을 하든 단기소득 임산부를 하든 그것을 캠핑장을 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또 뭐 마다할 일은 없는데, 그럼 지원이 되느냐? 아마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나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영장, 숲속 야영장 두 가지예요. 숲속 야영장은 임업 쪽에서 하는 거고, 그냥 야영장은 임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건데, 당연히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임야에서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겠죠. 어쨌든 임업 후계자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질문 드리는 의도 자체가. 일단 그 제도는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산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충분하지 않으실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된 자료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렸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 질문자분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충분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죠. 뭐 근데 어느 정도 만족감을 좀 주면 좋은데, 이거 자체가 그래요. 딱 이거다라고 하면 결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걸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정답이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조금 대립이 항상 될 때가 많잖아요. 열무님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뭔가를 보더라도 직장은 버리면 안 되죠. 계속 투잡을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옮겨야 한다죠. 뭐 이게 지원사 받아가지고 1, 2년 안에 금방 수익이 생기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의뢰하신 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더 정확하거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